혹시 2026년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급 채용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는데 합격하는 방법, 그 룰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이 내용 하나로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8,000.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6년 딱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뽑겠다고 한 정규직 신입사원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요즘 민간 기업들 채용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가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규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인턴 자리. 이것도 무려 24,000개나 열립니다. 그냥 스펙 한 줄 채우는 그런 인턴이 아니고요. 진짜 실무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정규직까지 될 수 있게끔 제대로 판을 깔아주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뽑는 걸까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많이 뽑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어디에 기회가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분야가 가장 핫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이거 정말 폭발적이지 않나요? 특히 금융 분야랑 SOC, 그러니까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분야요. 이 두 곳은 작년보다 채용 인원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2배. 복지나 노동 분야도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딱 보면 아시겠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배 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된다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규모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금융 쪽은 IBK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SOC 쪽은 LH 같은 곳에서 정말 수백 명씩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뽑냐고요? 결국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채용 인원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예전 방식대로 준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원서 내고 시험 잘 보면 되겠지? 천만에요. 채용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지금부터 그 3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NCS 시험이 진화했고요. 둘째,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거의 면접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평가 항목이 됐어요. 자,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죠. 요즘 피듀령이라는 말 아마 준비하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단순 암기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PSAT처럼 머리 쓰는 논리력도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지원하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 즉 모듈형 지식도 있어야 하는 거죠. 뭐랄까, 머리도 좋고 실무도 잘 알아야 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필기 합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예전에는 그냥 서류 검토 좀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아예 채용 과정 전체를 꽉 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가 합격의 문을 열어주거나 닫아버리는 진짜 문지기가 된 거죠. 요즘 채용 프로세스는 거의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AI가 여러분의 서류를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AI가 인적성 검사나 1차 면접까지 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AI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 톤은 안정적인지, 시선은 어디를 보는지, 앞뒤말은 맞는, 이런 모든 걸 다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켜놓고 혼자 면접 연습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3번째 변화, 이제는 여러분의 스펙만큼이나 생각이 중요해졌어요. 바로 ESG인데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게 요즘 공공기관들한테는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도 우리 회사 가치관이랑 맞는 사람인가?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면접에서 우리 기관이 탄소 중립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ESG 중에서 사회 부문은 여러분의 합격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표를 보세요. LH 같은 주요 기관에서 아예 고졸 인재 몇 명 뽑겠다 하고 목표를 정해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들은 그 지역 출신 인재를 꼭 뽑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채용 시장의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4단계 합격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4가지 기둥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피듀령 NCS를 정복해야 합니다. 머리 쓰는 연습이랑 전공 공부 둘 다 하셔야 해요. 둘째, 인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24,000개나 되는 자리 그냥 스펙용이 아니라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친화력을 보여주세요. AI 면접 실전처럼 연습하시고 데이터 좀 다룰 줄 안다는 걸 어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정책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의 ESG 보고서 한 번만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그 회사의 고민과 나의 강점을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합격 시그널이 될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입사 첫날부터 우리 회사의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인재라는 걸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인간적인 가치, 나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아마 그게 2026년 합격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